부정적분하겠어요. 부정적분은 단순 기능이라 했고, 사실 그 기능에 뭐랄까, 사람마다의 속도 차가 있을 뿐, 이게 요령의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부정적분은. 정적분은 요령이 약간 있어요. 요령이 있어서 어떤 요령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실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하나씩 익혀가 봅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 문장을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이 정적분은 상수다 문장으로 처리하는 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 일로 오라 그랬지. 정적분은 상수다의 첫 번째 사용처는 적분의 구간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 적분 변수가 변해도 된다는 거야. a분의 b까지 함수의 형태가 그대로일 때 얘가 fy, dy 뭐 무슨 변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 자체가 상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1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뒤집으면 그만인 거고 이 y-1분의 1 dy의 문제인데 얘가 암만 해도 얘랑 마이너스 1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0 구간이 똑같으면 합쳐주고 싶잖아. 합쳐주고 싶을 때 적분 변수가 통일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1분의 x 세제곱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1분의 1 dx가 돼버려도 그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적분 구간 통일, 적분 변수 통일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요 함수 두 개의 합산 계산. 그러면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사실은 아까 전부터 이건 우리 실력으로는 지금 적분을 못 한다 그랬어. 이것도 우리 실력으로는 적분을 못 한다 그랬어. 근데 합쳐지니 이 피적분 함수가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고 x-1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지워지면 얘는 충분히 미분 가능한 녀석이 적분 가능한 녀석이다 이거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두 문제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분 구간이 똑같고 적분 변수가 똑같으면 함수끼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고요.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간 적분이라고 해서 구간 적분이라고 해서 보면은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어. 피적분 함수가 얘가 이제 정적분이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 dx로 바뀌어도 되는 거고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을 경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랑 여기가 서로 매칭이 서로 이렇게 닿아 있으면 이걸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합쳐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초반에 연습이 부족할 때 이거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간도 합치면서 덩달아 함수도 더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때는 구간을 합쳤을 때는 함수가 그대로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 dx가 되는 거다. 알겠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얘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 문제. 그러니까 3x제곱 플러스 2x, 3x제곱 플러스 2x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 그리고 0에서 1까지고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데 사실은 큰 수에서 작은 수까지를 우리가 별로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x 제곱 더하기 2x로 만들면
마이너스 1에서 0, 0을 거쳐 1. 그럼 구간적분으로 합쳐져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 제곱 더하기 2x가 된다. 요런 얘기였고요. 그 적분의 공식은 한 건에 한 번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매 계산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봐봐. 지금 구간적분으로 얘 뒤집고 합쳤어. 합쳤더니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동형의 적분이 됐어. 좌우 동형의 적분은 기함수 지우고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기함수 지우고 들어가고 그럼 우함수 남았는데 우함수는 적분과 동시에 0에서 1까지만 적분을 해주고 2배를 하는 거라고 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영상을 잘 보시고 그 계산법에 대한 훈련을 해놔야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하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둘이 빼 충분히 돼. 돼. 근데 그러면 계속 실수가 나서 틀리거나 아니면 계속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풀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우리 엄상준이가 무슨 삽질을 했나 봅시다. 아예 안 했을 거야. 그냥 순서대로 외웠겠지. 그리고 0이라고 쓰고 맞았다고 우기겠지. x 4제곱 마이너스 1 옆에 x 4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합차공식이잖아 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얘네 둘이 합차공식이 돼서 다시 x 8승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앞에 9를 곱했으니까 0에서 1까지 9x 8승 마이너스 9 dx예요.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x의 9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0에서 1까지 넣으면 1 넣으면 1, 1 넣으면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된다. 0은 넣으나 마나니까요. 0이 될 일이 없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애들. 그리고 요령을 익혀보자.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그대로 두고 적분을 하는 적분 공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그 절대값을 풀어 헤친 놈으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0과 2를 근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가 이제 절대값을 맞아서 x축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온 아이다 이거지. 이 접혀 올라왔다가 이제 그동안은 그림을 그릴 때 약간의 이런 그 종이접기의 느낌? 근데 수학이라는 게 종이접기가 아니잖아. 원리 원칙이 있는 거지. 진짜로 이게 막 칠판이 접히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절대값이 전체가 그냥 플러스 값, 즉 이 내부가 절대값을 무시하고 그대로의 함수로 쓰일 때가 있고 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다. 요 차이인 거예요. 접혀 올라간다의 뜻은 x축 대칭되었다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함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0에서 2 사이에서. 0에서 2 사이에서. 이제 여기 그대로 그린 이 두 개의 그림이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림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이걸 적분해야 한다면 그 p 적분 함수가 종류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0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가 0이면 3은 여기 있기 때문에 나의 피적분 함수가 구간에 따라 둘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바꿔야 돼?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dx와 2에서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되어야 하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적분해서 답을 내면 돼요. 답을 내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해주자면, 이게 3분의 4가 나와. 이 계산의 결과가. 더하기 이 결과를 해보면 이게 3분의 4가 나오거든. 최종 답이 3분의 8이야. 1회독 때는 이렇게 지나간다. 1회독 때는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서 넓이라는 것을 배우고 2차 함수의 넓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적분의 활용이 다 끝나고 돌아와서 2회독을 하겠지. 2회독을 하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친구는 이거 복선이다. 이거 두 개의 넓이가 같구나. 그럼 내가 알던 그 무언가와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냥 또 한 번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겠지. 이게 이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그래서 너희에게 요령을 지금부터 두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거 이제 지 혼자 공부하다가 정보의 습득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능력치가 되면 이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쁘게 돼. 기쁘긴 하는데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돈 내고 학원 다니면 이런 거 그냥 미리 알려줍니다. 장점은 빨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단점은 빨리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들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자, 먼저 넓이 공식을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 합시다. 뭐냐면요, 2차 함수가 자신의 두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2차 함수가 자신의 두 근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기를 합시다. 자, 이게 공식이 뭐냐면요, 이 둘 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모양의 2차 함수라고 하면 요 s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여기서 절대값 a의 뜻은 얘 같은 경우 a가 양수고 얘 같은 경우 a가 음수인데 넓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수로 만들려는 수작이에요. 이게 양수로. 개념 원리를 잘못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마이너스 6분의 a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 공식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6분의 절대값 a, 그러니까 이 최고차항의 계수를 절대값이요 양수로 사용한다 로 합시다. 그 다음, 그러니까 네가 그러는 순간 수업은 안 들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이걸 조절해 달라고 하면 되지. 너는 수업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열중을 해야 된다니까. 난 다 아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내가 열중해봤자지. 네, 감사합니다. 열중은 니들이 하는 거야. 두 근 사이의 간격이요. 요 사이의 간격. 요 사이의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두 근 사이의 간격으로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3승이에요. 요 부분이 이렇습니다.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첫 번째. 두 근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두 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에요. 2차 함수에는 좀 독특한 특징들이 많은데 그 중에 두 개만 소개를 하자면, 하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겼지. 이 포물선의 특징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이 포물선이 2대 1로 쪼개는 성질이 있어요. 어디를 얼마나게 잡아도 꼭지점이 한쪽 모서리 끝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꼭지점의 양 끝 모서리가 이 직사각형의 양 끝 모서리가 하나는 꼭지점, 하나는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할 때 요 선에 의해 반드시 2대 1로 쪼개집니다. 이거 작게 만들어도 똑같아요. 작게 만들어도 역시나 2대 1로 쪼갭니다. 2차 함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쟤랑 관련 있는 건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두 근 사이의 넓이를 만들잖아? 그러면
이 넓이랑 똑같은 애가 있어요. 이 넓이랑 똑같은 애가 누구냐면 이 두 근 사이의 간격을 2등분해요. 네, 한마디로 대칭축이지, 대칭축. 대칭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면 그 한 칸에 해당하는 뒤편으로 가서 이 함수랑 다시 만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또 S가 됩니다. 그리고 요 한 칸을 오른쪽으로 보내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다시 S가 됩니다. 그래서 1대, 2대 1의 간격으로 S, S, S가 다 동일한 넓이가 돼요. 이게 2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바인데요. 이걸 들고 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네. 0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해달라는 건. 그런데 0에서 2까지가 한 칸, 한 칸이면 이 한 칸만큼 뒤로 가 있는 애가 3이에요. 다시 말해 이 넓이랑 같은 거야. 이것으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이걸 적분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6분의 절대값 A, 요 놈이 마이너스 1인데 그걸 1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절대값 A 1 하고 두 근 사이의 간격 2죠. 2에 3승 하면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넓이가 얼마냐면 6분의 8, 다시 말해 3분의 4예요. 나왔죠? 3분의 4.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적분 안 하고 이것도 적분 안 하고 3분의 4이며 얘와 얘는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도 3분의 4라서 요 두 부분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결과는 3분의 8이다를 구할 수 있어요. 적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미분도 그렇지만 적분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걸 적당히 조합하는 거지. 얘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x-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x-3,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고 x-2, x 플러스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려와서 마이너스 1, 다시 올라간 게 2,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였던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나보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반으로 나누면 한 칸당 1.5가 돼서 얘랑 같은 넓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요령을 쓸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진짜로 이거를 얘가 시키는 대로 적분을 하려면 원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 지금 얘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절대값을 그대로 벗긴 애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인 2차 함수를 적분하고 다시 2에서 3까지는 절대값을 그대로 벗긴 함수를 다시 적분하고 이러란 얘기잖아. 도는 거지 이거는. 이건 미치는 거지. 그럼 상준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겠냐? 같이 하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너의 졸림이 없어지겠냐고. 어? 왜 몰라? 모르지 마.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지, 이 새끼야. 맹한 눈으로 선생 떠드니까 난 저기 칠판 쳐다보고 있어. 그런 공부야, 그게? 이거, 넓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 배로 한다.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요쪽 근에서 왼쪽으로 한 칸, 요쪽 근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라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구조상.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안 하고 한쪽만 해서 2배를 하면 되겠지. 예. 당연히 또 이쪽을 2배 해도 되잖아요 하는데 난 마이너스 넣는 것보다 플러스 넣는 게 편해서 오른쪽만 적분해서 2배 하려고. 그럼 이제 얘가 2a 부분의 답을 내놓을 거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지 않아요. 예,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으려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즉 3칸을 반으로 나누는 1.5, 이게 3.5까지 가서 적분을 해야 같은 거야, 넓이가. 예. 다만 요 부분에 대한 적분은 6분의 1, 두 근 사이의 간격이 3의 3승, 요렇게 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적당히 섞는 거야. 두 근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이 있으니 이 공식을 외웠다가 6분의 절대값 a, 두 근 사이 간격의 3승 외웠다가 적분을 안 하는데 사용한다. 요것도 방금 전에 내가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절대값을 그대로 달고 적분하는 공식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런 걸 해결할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이제 전개를 할 때 1 더하기 2 절대값 x 더하기 x 제곱이 돼요. 네, 다들 알겠지만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과 완벽하게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또 쓰는데 어떤 요령을 쓰느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제곱 플러스 1 절대값을 안 달고 있는 애는 그냥 적분을 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적분을 해. 다만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2배를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x dx를 하라는 건데, 이걸 원리 원칙대로 하려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다시 나누고 얘를 마이너스 x로 내보내서 적분하고, 0부터 2까지 즉 양수 구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절대값 x를 x로 바꿔서 적분하고, 이런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요 부분은 그림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자. 그림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그림인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절대값 x가 원점을 찍고 45도로 나가는 직선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면적을 구해달라는 뜻이거든,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가로 1, 세로 1짜리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 즉 2분의 1인 걸 내가 알고 있고, 가로 2, 세로 2짜리 정사각형, 즉 4넓이의 절반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2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삼각형의 넓이나 사다리꼴의 넓이를 적분하는 일은 없어요. 삼각형의 넓이나 사다리꼴을 적분하는 일은 없다. 우리에게 넓이 공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 2 곱하기 2분의 5 해서 전체가 그냥 5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간단한 적분이 될 수 있다. 필연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삼 3차의 공식까지 알려주고 싶지만 아직 좀 무리라고 보고, 이 아이는 역시나 그래프로 해결을 합니다. 원래 어떻게 생긴 애지? 원래 이렇게 생긴 애죠. 저렇게 그리지 말까?
이렇게 하자. 0을 스치고 1을 통과하고 0에서 스치고 1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생기네. 이거 예, 이 절대값이 전체에 쳐지면 이 0 아래 부분을 접어 올려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놈을 0에서 2까지 적분하여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적분할 때와 이때는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적분할 때는 이놈은 x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적분하시고, 1에서 2까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하여라. 이렇게 이제 시킬 수밖에 없는데, 잠시 후에 하겠지만, 다음 시간쯤에 하겠지만, 다다음 시간쯤에 하겠지만, 여기요. 중근부터 실근까지 요 부분도 다시 공식을 가지고 있다.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을 외우면 되는 겁니다. 너랑 상관없는 얘기일 때 졸린 거라고. 응? 이 내일 당장 너 이걸로 수능을 쳐야 되는 사람이면 지금 이 순간 졸릴 수가 없어. 네 일이거든. 응? 이런 거 솔직히 뭐 자기가 이런 문제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적분을 못 하는 걸까?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누적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측면이야. 얘들아, 0에서 3까지 어떤 함수가 니네한테 주어졌을 때 그걸 적분 못할 일은 없어. 왜? 우린 적분 공식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적분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풀린다라는 건 너희는 함수를 다룰 줄을 모르는 거야. 거기서부터 쌓이는 거야. 나 같으면 이걸 만들어 내겠어요. x, f, x-1을. 뭐 어려워? f, x-1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x라는 변수 자리에 x-1을 넣은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2에 x-1이 되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에 x-1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도 넣는 거지. 그래서 괄호 열고 x-1이 1보다 작을 때 x-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요 정도 되겠죠. 아,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2를 보내고 묶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일로 넘겨서 x가 2보다 작을 때와 일로 넘겨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있는 자리에 x-를 그대로 넣고, 그리고 이 피적분 함수 내 앞에 x가 다시 있으니까 이번에도 x, fx-1을 만드는 거야. 그 말은 이 fx라는 덩어리 앞에다가 x를 붙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요 놈도 2x, x-1이 되면 되고 요 놈도 마이너스 2x, x-3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건 f 앞에다 x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간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그려야지. 어딜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2의 왼쪽에서는 0과 1을 근으로 하고 최고 차이의 계수가 2이네. 요렇게 되겠네요. 그림이 0과 1을 근으로 하고 최고 차이의 계수가 2인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 2를 여기다 넣어보면 4라는 높이가 나오겠죠. 이거 쓸데없는 거긴 한데 왜 이 4를 해봤냐면 여기다가도 2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지. 여기다가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 결과도 4가 돼요. 다시 말해 여기서 같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연속함수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2보다 클 때 위로 볼록에 0과 3을 근으로 하는, 즉 0과 3을 근으로 하는 위로 볼록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이 그린 거야. 그리고 얘는 나한테 0에서 3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여라 그랬으니까 0에서 2까지와 2에서 3까지의 적분을 각각의 함수에 따로 걸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equal 0에서 2까지는 2x, x-1을 적분하고 2에서 3까지는 요거 마이너스 2x, x-3을 적분하고 여기서 이제 계산 실수 없이만 진행이 되면 된다. 요거는 훨씬 쉬운데, 앞에 예제보다 훨씬 쉬운데, 요령이 또 있어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이 그림을 약간만 정밀하게 그려볼까? 1을 기점으로 1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는 요렇게 생긴 애지. 요렇게 생긴 애가 플러스 1, 여기 1이라는 데를 지나서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에서는 x-1의 제곱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자신의 꼭지점을 가지면서 스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재밌는 건 여기가 얘를 1로 만드는 결과가 2가 나옵니다. 포물선도 직선도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면 이게 1,1 정사각형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요 특징을 알고 있다면 나보고 0에서 2까지 이걸 적분하라고 그럴 때 나는 어느 쪽도 적분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길이 1짜리 정사각형, 즉 넓이 1짜리 정사각형을 반절로 나눈 놈이고 방금 전에 내가 2차 함수의 특징 설명하면서 2차 함수로 만든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대 1로 쪼개는 습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전체 넓이가 1이잖아요. 그럼 2대 1로 쪼개겠으면 한번 질문해보자, 지훈아. 이게 넓이가 1인데 웃지 말고 여길 봐, 진지하게. 이게 넓이가 1짜리인데 2대 1로 쪼개지면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야? 그러니까 애초에 내 설명이 지금 네 일이 아닌 거지? 얼마? 그래, 3분의 1. 이렇게 들어오라고, 수업 안으로. 내가 계속 너를 갈구는 이유를 계속 못 깨달으면 넌 계속 수학을 못하게 돼 있어. 아니, 애초에 공부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 내가 널 갈구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즉 6분의 5가 답이다. 어느 쪽도 적분을 하지 않는다. 성질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래프를 주면서 함수를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이거 fx는 하면 그래프가 어느 선을 기점으로 여기 왼쪽의 모양과 오른쪽의 모양이 다른 애라면 이 케이스 기호를 가진 함수란 뜻이에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여기서 0은 y축을 말하는 거죠. 0의 왼쪽에서는 4예요. 4 상수함수. 0의 오른쪽에서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두 칸 갈 때 네 칸을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y절편이 4다 해서 더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x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 적분하라는 대상은 xfx이기 때문에 xfx까지 마저 만들어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4x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x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적분은 당연하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와 0에서 2까지로 나뉘어야 하는 거다. 왜냐? 0의 왼쪽 그래프가 다르니까요. 여기는 4x dx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가 되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적분하라는 뜻이다. 함수 만들기. 그러니까 이거 적분을 못해서 적분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고 내 말은. 이런 함수를 만들기의 요령이 부재한 거라고. 빨리 얘기할게요. 0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이거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0과 2를 근으로 갖는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예요. 그 애를 여기 1에서 잘라서 절반만 그려라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 3분의 2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1이니까요, 또. 적분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 넣어보면 1,1 여기를 지나고 다시 2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 요렇게 내려오는 녀석이거든. 이번에도 2분의 1이에요. 둘이 합치면 6분의 7이에요. 전체 넓이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주기 2인 주기 함수라는 뜻이지. 이제 와서 이것도 못 알아보면 안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fx 플러스 2가 서로 같다는 건 주기가 2인 주기 함수. 아닌 게 아니라 정확히 0에서 2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쭉 연장하면 계속 요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4, 6 이렇게. 그 말인즉슨 이 녀석을 0에서 28까지의 fx dx와 28에서 29까지의 fx dx로 분리하면 왜 이렇게 분리했을까? 0에서 29인데 왜 28까지만 하고 28, 29는 따로 분리했을까? 요게 두 칸이니까, 두 칸이니까 0에서 28이면 두 칸씩 14개가 있는 거잖아요. 14개. 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번 그려진다고. 14번 그려지면 6분의 7이 14번 나온다고. 6분의 7이 14번 나온다고. 그리고 더하기. 28부터 29라는 건 주기의 시작부터 한 칸이란 뜻이에요. 시작부터 한 칸. 그러니까 3분의 2 절반만큼이 더 추가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주기함수로 처리하는 정적분 문제입니다. 알아듣죠? 이번에는 우함수, 기함수 얘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어떤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느냐 그냥 먹어버리느냐에 따라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어야 돼. 내가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그 마이너스의 존재 유무, 그 마이너스의 살아남이 함수 바깥으로 밀려나면 기함수가 되는 거고, 함수 안에서 먹혀버리면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한 개만으로는 쉽지. 이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가 먹어버렸네. fx가 우함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기는 쉬워. 문제는 거기다가 이제 무언가가 곱해졌을 때 이야기인데, 이런 거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야, 기함수 두 개를 곱해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x를 넣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x를 넣었어. 그럼 기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거라고. 그럼 이놈도 뱉어내고 이놈도 뱉어내면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돼버리죠.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은 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된다.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또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를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를 넣었어.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얘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만 튀어나오겠지. 그럼 전체 함수로는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가게 되죠.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기함수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 결과가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x 넣어버리면 먹어버리고 이러니까 얘는 밖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갈 일이 없어요. 이런 식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 dx를 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보해서 이런 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봐요. 여기를 먼저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적분의 구간이 좌우 동형일 때,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동형일 때에 우리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fx가 우함수인 걸 얘가 말해줬기 때문에 x 세제곱 fx와 xfx와 2fx로 fx를 각각 분리해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우함수 기함수성을 따져보는 건데, x 세제곱은 기함수냐 우함수냐 삼준아? 기함수지.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뭐가 된다고? 기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쪽을 쳐다볼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의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게 기함수면 마이너스, 지한테 들어간 마이너스를 뱉어요 밖으로. 이게 우함수래잖아. 그럼 지한테 들어간 마이너스를 먹어버려요. 그럼 저 함수 전체로는 마이너스가 한 개만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함수가 되는 거라고. 좌우 동형에서 기함수는 0이 된다고요. 지훈아, x가 기함수야 우함수야? 기우. 홀수 차는 기함수. 기함수. fx는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전체가 뭐가 된다고? 기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도 0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고, 2배의 0에서, 아니지, 2배의 0에서 1이 아니고, 얘는 지 원래 갖고 있던 2배와 fx가 우함수임을 이용한 2배, 즉 4배의 0에서 1까지의 fx dx만 하면 되는 거다. 근데 0에서 1까지 fx dx가 4라고 그랬으니까 4 곱하기 4 해서 정답은 16이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적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 적분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함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분을 해요? 응? 똑같은 얘기. 이번엔 기함수로 주고 하는 문제고요.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그냥 핵심이 이거야. 핵심이
기함수 날리고 기함수 날리고 기함수 날리고 얘네 둘이 계산하면 되겠네. 이런 식인 거야. 적분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어이? 이거는 우함수와 주기함수를 섞어 놓은 것. 우함수와 주기함수를 섞어 놓으면 원래부터 y축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넓이가 4분의 3이더라. 그 말은 얘가 우함수니까 이쪽 0에서 1까지도 4분의 3일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만큼의 토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토탈 넓이는 2분의 3이다 라는 뜻이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뜻이고, 그게 반복된다. 주기 2짜리로 반복된다. 그래서 0에서 4까지 x-fx, 저거 나중에 또 복선 깔아놓은 문제인데 지금 얘기 안 할게요. 0에서 4까지 x-fx dx는 한 3, 4회독쯤에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내면 그때는 이제 나랑 같이 좀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올 1등급을 이렇게 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냈으면.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적분하시면 2분의 1 x제곱 하고 0에서 4까지와 0에서 4까지의 fx dx니까 이건 이대로 집어넣어 8이고, 이건 0에서 2까지가 주기니까 당연히 2분의 3이 2개, 주기 2개짜리. 이렇게 계산해서 5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다.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설사 여기서 지금 수업 듣는 사람 중에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도 벌써 3번, 4번째 얘기하니까 이거 딱 하면 주기 4짜리 주기함수라는 거, 이렇게 이제 자주 보면 강제적으로 암기가 되어 가는 거지. 자주 보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3번째 주기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주기함수 모르는데요? 이러는 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모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기함수 절대로 머릿속에 넣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 간격이 4죠. 그러니 이 아이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래 내려갔다가 접혀 올라오는 건데, 그 접혀 올라오는 두 근의 자리가 각각 마이너스 2와 2거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만큼 얘긴데, 이건 두 근 사이의 넓이인데 하면 6분의 딱 쓰고,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야? 1이지 1. 물론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상관없어요. 절대값 씌우면 1. 그리고 두 근 사이의 간격은 4의 세제곱. 6분의 절대값 a, 두 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 그러면 64. 3분의 32. 이 넓이가 3분의 32예요. 이제 질문.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의 fx dx를 구하여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의 4라는 간격이 몇 개 있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네. 이제 4라는 간격이 총 3개 들어있어요. 즉 3분의 32가 3개 들어있어요. 정답은 32예요. 실제 적분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또 머리 좀 아까 문제랑 연결해서 머리 좀 써보라는 얘기인데, 자,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고 얘가 내줬어. 근데 나한테 그걸 이렇게 추론할 때 아까 전에는 딱 주기 범위 안에서 직접적으로 내줬는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은 2이고 0에서 3은 7이다 이렇게 내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에서 요걸 합쳐보면 0에서 3, 마이너스 1에서 3, 요게 간격이 4임을 이용하는 거지. 이 간격이 4임을 이용하는 거야. 예, 근데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니까 틀림없이 요 1에서 한번 꺾이고, 그러니까 한번 잘리고, 여기 그림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반복되겠지. 왜 이렇게 생겼어요는 하지 마.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얼씨구, 얼씨구. 넌 아무래도 남겨야겠다. 그따위로 준비도 안 해올 거면서 오늘 선처 받았다고 쳐 자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3을 연결해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토탈 넓이가 8이란 뜻이잖아요. 8. 근데 거기 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있다. 그 말은 4씩 가져갔다는 소리지. 4씩. 근데 때마침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1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 그러면 요 0에서 1까지는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3의 조합이 합계 4를 이루며 계속 반복돼 가는 형상이다를 깨달으란 뜻이었습니다. 요 두 개로 머리 써보면.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질문 처리하면, 예, 1에서 3까지 2x dx와 1에서 3까지 fx dx로 분리할 수 있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 제곱하고 1에서 3 걸어주면 되는 거고, 1에서 3까지면 정확하게 4에 해당하죠. 더하기 4 이렇게 하는 뜻이다. 9 빼기 1, 8. 아시겠습니까? 성적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요령이 있어요. 뭐 넓이 때 반복하겠지만 다시 한번 공식 몇 개를 정리해 볼게요. 이차 함수 알파부터 베타까지 심지어는 x축과 무관할 수도 있어요. 1차와 얘가 만나서 생기는 이 넓이 이런 거 이것도 여기 연립방정식 풀어보면은 알파와 베타 사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2차와 1차를 연립하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네?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2차하고 2차가 만나가지고 만드는 2차 방정식 이런 거, 예, 요런 것의 토탈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두 근 사이 간격의 세제곱이다. 그리고 2차는 하나, 둘, 하나 1대 2대 1로 S의 넓이가 같다. 그리고 모든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대 1로 분할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3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요렇게 생겨서 중근과 실근이 생겨요. 중근과 실근.
중근과 실근, 알파, 베타. 떼지는 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도 중근과 실근 똑같이 중근과 실근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 이게 아니더라도 3차와 1차가 이딴 식으로 만날 수도 있죠. 이딴 식으로 만나도 여기 S라는 넓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실근과 중근이에요. 심지어는 3차와 2차가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죠. 예, 여기가 실근, 여기가 중근. 3차하고 2차하고 연립을 해도 3차 방정식이니까. 좌우지간 실근에서 중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됩니다. 4승. 아까 제가 소개하려다 만 공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3차에서 또 하나 특징 있는 넓이가 뭐가 있냐면 요 넓이 S와 요 넓이 S가 동일할 때, 즉 세 근이 간격이 같을 때, 또 다시 말하면 요 자리가 변곡점일 때, 변곡점일 때 이래도 되고, 요래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뭐든 변곡점 대칭에서의 한쪽 넓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한쪽 넓이는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라는 게 두 근 사이의 간격이 2차를 적분하면 3차가 나오고 3차를 적분하면 4차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그 두 근 사이의 간격의 거듭 제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다 똑같으니 이 밑에 있는 그 계수에 해당하는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그 숫자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2차 함수일 때는 6, 중근과 실근일 때는 12, 변곡점일 때는 4 이렇게. 물론 자주 많이 연습을 해봐야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알겠습니까? 넓이 때 요거 추가해서 이제 4차까지 가서 더더더더 좀 공식을 늘릴 거예요. 늘릴 건데 일단 이렇게 서두를 깔아 놓으니까 특강 들은 애들은 또 두 번째 듣는 얘기일 테고, 이렇게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다 외우는 걸로 합시다. 적분을 가급적 안 하는 걸로. 다음 시간 예고. 이거 듣고 있는 애가 누구지? 윤성이. 만이겠구나. 다음 시간 정적분과 함수라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 원래는 교과서에는 그거 분리 안 돼 있습니다, 단원. 근데 워낙 중요한 단원이라 한 파트로 분리해놨는데 저도 그거 따로 다루겠습니다. 정적분과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 얘기해요. 월요일까지 그거 한 단원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치죠.